네, 일단 12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대학로 명륜동에 있는 스튜디오 SK를 대관을 했고요. 지금 계약금을 지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연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제목은 일단 가제로 Forget Me Not Queen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단종의 비 정순 왕후 여산 송씨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이 동영상은 우리 캐스트와 스텝이 기본적인 감수성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잘 짜여진 대본으로 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약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들도 완전히 정리된 것이 아니라 지금 정리 중에 있고요. 지금 이 동영상에 담긴 사진들은 준비되고 있는 사진들 중의 일부로서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삽입한 것입니다. 단종은 수양대군에 의해서 쫓겨날 때 창덕궁을 나왔습니다.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계유정란 이후로 단종은 경복궁에 있다가 창덕궁으로 갔다가 또 금성대군의 집으로 갔다가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겪었는데요. 그 과정을 일일이 다 추적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우리 공연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창덕궁을 나와서 흥인지문, 동대문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허구의 이야기를 한번 이 동영상 안에서는 구성해 봤습니다. 단종은 경복궁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단종이 태어난 날 아침에 세종대왕께서는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마침 자기 곁에 있던 성삼문과 신숙주에게 아기를 잘 부탁한다라고 당부를 하셨지요. 신숙주가 성삼문보다 나이가 위였기 때문에 신숙주에게 먼저 그런 부탁을 하고 신숙주는 눈물을 흘리면서 대왕의 그런 당부를 지키겠다고 맹세를 했고 성삼문도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조금 더 자란 다음에는 세종대왕이 친히 아기를 안고서 궁궐의 뒷뜰을 거닐곤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마주친 신숙주, 성삼문 등에게 다시 한번 우리 손주를 잘 부탁한다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바로 그 다음날 산모가 죽었기 때문에 아기가 더욱 안쓰럽게 보였던 모양인데요. 세종대왕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문종도 자기 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기를 안아주고 때로는 먼저 죽은 아기 엄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문종은 건강이 악화되었는데요. 그는 죽기 전에 주로 집현전의 학사들이 중심이 된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동궁을 불러서 후일의 단종이죠. 자기 아들을 잘 부탁한다라고 또 각별히 술을 내려주면서 부탁을 했고 그날 술자리가 흥겨웠던 모양입니다. 학사들이 모두 취해서 널브러지자 왕은 궁전의 미닫이문을 띄워오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들것 삼아서 집현전 학사들을 거기에 실어서 그들의 거처로 옮겨주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덮어주고요. 역시 왕의 이러한 사랑을 그 다음날 알게 된 신하들은 매우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지요. 그렇게 모두에게 애틋한 단종이었는데 자기와 피를 나눈 작은아버지 수양대군에 의해서 왕위 찬탈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을 운명까지 겪게 되었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서러웠을지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덕궁 인정전인데요. 이렇게 인정전 앞으로 해서 단종은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이렇게 창덕궁의 돈화문을
상덕궁 앞으로 계속 직진을 해서 종로까지 가는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묘인데요. 수양대군은 갇혀있던 단종에게 웬일로 종묘의 참배를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종이 종묘에 갔더니 마침 그때 수양대군이 단종의 어머니를 폐하여서 서인으로 만들고 종묘에서 그 위패를 철거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종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부승지 김질이 왕명을 받아서 문종대왕의 위패를 모신 독에서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위패를 떼어내고 단종이 보는 앞에서 뜰로 내던지고 그 위패를 단종이 보호하고자 가슴에 안으니까 그것을 굳이 빼앗아서는 도끼로 산산조각을 낸 다음에 아궁이의 불 속에 던져 넣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미 그때는 단종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또 그 밑의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한 다음이었고요.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죽은 지도 17년이 지났는데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된 것이었죠. 종로를 걸어서 종로를 거치고 그 다음에 종로 3가를 지나서 그리고 종로 5가를 거쳐서 멀리 동대문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동대문을 빠져나가면 현재의 동묘 근처로 오게 되고 단종과 단종의 비 정순왕후는 현재의 동묘 거리를 가로질러서 나오면 있는 청계천의 영도교 위에서 헤어졌습니다. 다리 위에서 아내는 청계천을 건너서 멀어져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겠죠. 그리고 남편은 가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뒤돌아보곤 했겠죠. 영도교 아래의 청계천 모습입니다. 이렇게 청계천 영도교를 건너가면 저쪽으로 보이는 것이 황학동 방향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 길을 이쪽 방향으로 걸어서 우리의 소년왕 단종은 한양대학교 밑에 있는 살고지 다리를 건너서 살고지 다리 위로 중랑천을 건너고 그 다음 현재의 화양동에 있는 화양정에서 잠시 머무른 다음 광나루에서 배를 타고 강원도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한편 남편과 헤어진 정순왕후는 영도교에서 다시 이 길을 따라서 자신의 거처로 갔겠죠. 동묘 거리에서 길을 건너면 이렇게 길고 가파른 골목을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골목 끝에 있는 봉우리가 동망봉인데요. 이 동망봉을 넘어가면 청룡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미 이 앞의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순왕후는 이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현재의 청룡사 대웅전이고요. 청룡사의 대문이 보이는 마당입니다. 그리고 청룡사에는 우화루라는 이 건물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우화루에서 단종과 정순왕후가 마지막 밤을 같이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청룡사의 주지스님을 만나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청룡사의 주지스님은 우리나라 비구니 중의 박사 1호이신데요. 연세가 아주 많으신 그리고 박식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께 이 우화루의 유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대중들에게는 이 우화루와 단종 그리고 정순왕후의 이야기가 너무 세속적이고 로맨틱하게 그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우화라는 말이 불경에 나오는 아주 그 유명하고 유서 깊은 용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기억은 못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아마 불교의 용어인데 그것을 비우자 꽃화자를 대중들이 로맨틱하게 해석을 해서 여기서 단종과
단종비가 마지막 하룻밤을 묵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들을 보면 정순왕후는 머리를 깎고 불교에 귀의해서 비구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청룡사 주지스님의 말씀도 그러했습니다. 불교 쪽에서는 그렇게 정순왕후의 여생을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대중들은 대중들 나름대로 보다 더 로맨틱하게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묘에서 아까 본 가파른 골목길을 따라서 올라오면 지금은 이렇게 정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순왕후를 기려서 동쪽을 바라본다 라는 의미로 동망정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요. 이 동망정이 있는 곳이 동망봉인데 지금은 이렇게 시민들이 체육공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산책하는 곳이 되어 있지요. 동망봉에서 남편이 유배간, 단종이 유배간 영월 쪽, 동쪽을 바라본 풍경입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이 아차산인가 용마산인가 그렇고요. 그 너머에 바로 단종이 배를 타고 한강을 거슬러서 올라간 광나루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동망봉 위에는 이렇게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동망각이라는 것이 있어서 정순왕후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이 동망봉에서 청룡사로 가는 길이 매우 멀다. 내가 걸어보니까 힘들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택하는 방향에 따라서는 한결 길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동망봉을 다시 내려가서 삥 둘러가면 길이 제법 먼 것처럼 느껴지고요. 이렇게 이 동망각에서 동망각 방향으로 산을 넘어가면 바로 이렇게 청룡사가 보이게 됩니다. 이 산길을 거슬러 가면 청룡사에 금방 가서 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순왕후께서도 아마 이러한 경로를 택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도 이렇게 청룡사 앞에는 길이 있었고 이 담벼락을 따라 걸어서 정순왕후는 절에 들어갔겠지요. 이 청룡사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룡사와 정업원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청룡사가 이름이 중간에 정업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청룡사라는 이름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동망봉과 청룡사가 있는 이쪽 숭인동, 창신동 일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이쪽에 채석장이 있었다고 하죠. 지금도 이렇게 깎아낸 벼랑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채석장 터였는지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영조대왕이 정순왕후에 대해서 쓴 글을 써 바위에 새긴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일제강점기 때 채석장에서 돌을 깨면서 같이 파괴되었다고 하죠. 이런 바위 벼랑 근처에는 바로 쌍용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쌍용 아파트 뒤쪽에 지난번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정순왕후의 유적이 있지요. 정순왕후가 물을 길어서 천에 염색을 해서 팔아생계를 이어갔다는 자주동천이 이 아파트 단지 바로 뒤에 있습니다. 다시 단종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단종은 그렇게 청계천을 건넌 다음에 현재 한양대 뒤에 있는 바로 이 다리, 살고지 다리를 건너서 화양정으로 가게 됩니다. 화양동은 옛날에 조선 왕조에서 말을 기르던 목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양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 화양정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화양동 주민센터 옆에 이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수양대군 세조가 이 화양정에서 단종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잔치 때문에 잠시 거기서 쉬고 단종은 다시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광나루로 가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날 광나루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서 보듯이 창덕궁을 떠난 단종은 영도교를 건너고 살고지 다리를 건넌 다음 화양정에 머물렀다가 광나루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거슬러서 강원도를 향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지금의 하남에 해당하는 배알밀이라는 나루터를 거치고 여주 근처의 이포나루를 거쳐서 계속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영월에 있는 장릉, 단종대왕릉을 가봤습니다. 역시 쓸쓸한 풍경을 보여주는 곳이었는데요. 이렇게 길게 비탈길을 올라가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봉분 가까이에서 아래를 내다보면 이렇게 부속 건물이라 할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애초에 이 지형이 계획된 왕릉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왕릉들과는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는 점이 이채로웠는데요. 실제 봉분 근처에 가서 내려다보면 이곳이 정말 시골이고 산세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산골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장릉의 풍경인데요. 단종은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았는데 그가 사약을 받아들이지 않자 활시위로 뒤에서 목을 감아가지고 창문으로 끌어당겨서 그 창 틀에 걸려가지고 결국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체는 그 앞의 강물에 던져졌는데 시신이 떠내려가지 않고 둥둥 떠 있다가 그 하얀 열 손가락들이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하는 모습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였다라고도 이야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관련 사진들은 또 다음에 정리해서 이러한 동영상을 통해서 캐스트와 스텝 그리고 다른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들을 삽입하면서 다큐멘터리적 성격도 가미하고 이 사진들을 고지곧대로 쓸 수도 있지만 이 사진들의 약간 추상적인 변형도 가미해서 정서감이나 추상적 미학의 가능성도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오늘의 영월입니다.